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코로나19 수치가 감소하면서 상당수 카운티들이 레드 등급으로 하향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음 주부터 등급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코첼라 지역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주 들어 일부 카운티들이 레드 등급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58개 카운티 가운데 단 6개 카운티만 레드 또는 오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5개 카운티 정도가 추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울러 현재 캘리포니아 백신 공급에도 속도가 더 붙으면 위험 등급이 완화되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임을 자신했습니다. Last week we received 1,080,000 doses of vaccines. This week we anticipate receiving 1.28 million doses of vaccine. Next week, end of the month, about 1.32 million doses of vaccines. 1.3 million. That's good. That's important progress. 캘리포니아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 위험 등급을 지역별로 퍼플, 레드, 오렌지, 옐로우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해 왔는데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전역은 가장 높은 단계인 퍼플 등급입니다. 이 중 오렌지 카운티가 레드 등급 진입까지 가장 근접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신규 확진자 658명을 기록했는데 양성 판정 비율에서는 레드 등급 기준인 8%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만 떨어지면 레드 등급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 등급으로 완화되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최대 수용 인원의 25% 규모로 허용됩니다. 또 극장과 뮤지엄, 운동시설 등도 조건부 영업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오는 7월 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만큼 미 전역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앤더슨 쿠퍼의 첫 질문은 역시 코로나19 백신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When is every American who wants it going to be able to get a vaccine? By the end of July of this year. When we came into office, there was only 50 million doses that are available. We have now, by the end of July, we'll have over 600 million doses, enough to vaccinate every single American.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 국민이 면역을 확보하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일상적인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밖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를 하고 최소 5일간 학교문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취임 100일 이내에 학교 정상화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크게 가야 할 때라며 1인당 $1,400의 현금 지급과 연방 최저임금 인상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민정책 전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악의 한파로 불리는 겨울 폭풍이 남부에 이어 중부와 북동부까지 덮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3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한파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겨울 폭풍이 지속되며 수백만 가구의 전력 공급까지 차단된 상황. 추위에 떨던 시민들이 벽난로와 프로판가스를 동원해 난방을 시도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는 노숙자들 역시 겨울 한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미끄러워진 빙판길에 넘어져 생명을 잃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All of those folks in Texas and the Mid-Atlantic, I know they can't
see us right now because they're without electricity. But the president and I are thinking of them and really hope that we can do everything that is possible through the signing of the emergency orders to get federal relief to support them. 이번 겨울 폭풍은 좀처럼 눈 구경이 쉽지 않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 남부 지방을 덮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최악의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 아직도 27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에도 최대 10만 가구의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로 발전 시설이 멈춰 언제 전기 공급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를 입은 18개 주의 가구를 합산할 경우 무려 550만 가구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겨울 폭풍은 물러가고 있지만 새로운 폭풍이 중남부와 북동부를 휩쓸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겨울 폭풍 피해가 점차 확산되며 백신 공급과 접종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한 백신 접종 지연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 지역은 오는 목요일 새벽부터 눈폭풍이 또 한 차례 예고되고 있습니다. 평균 10인치 이상, 최대 16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기상 전문 매체인 AccuWeather에 따르면 목요일 새벽부터 겨울 폭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쳐 평균 적설량이 6에서 10인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 또는 비와 섞인 진눈깨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인 뉴저지주 저지쇼어와 뉴욕주 롱아일랜드 전역에는 이보다 더 많은 13에서 16인치의 눈이 쏟아집니다. 폭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은 뉴욕시 기준 북쪽과 서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뉴저지와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에서 극심한 출근길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전 중 20도선을 유지하다 오후에는 30도선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얼어붙는 비가 눈과 섞여 내리는 바람에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게 돼 교통체증과 혼잡이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눈폭풍이 지나면 당분간 큰 눈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눈과 강풍 그리고 추위에 대비해 주 전역 기관에 비상 대응 시스템을 발효시켰으며 주민들에게는 추위에 대비하고 눈길 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두 번째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맥코넬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맥코넬 대표의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코넬은 완고하고 음침한 정치꾼이라며 기량과 인격 부족 등 다수당을 이끌 지도자가 못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맥코넬이 공화당과 함께한다면 더 나빠질 것이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 친 트럼프 성향의 인사를 공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코넬 대표를 맹공하는 데는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맥코넬 대표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했던 맥코넬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지난주 상원 탄핵 심판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발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도덕적으로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직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일은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022년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이 계속 관여하려 하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두 공화당 거물의 갈등은 향후 트럼프 신당 창당 가능성과 맞물려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내분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둘 간의 갈등은 공화당 내 1인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내전으로 상당한 진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플라자 호텔이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한 달 만에 철거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 해변가에 위치한 트럼프 플라자 호텔. 해변가에 많은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이 희뿌연 먼지를 날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984년 문을 연 이곳은 애틀랜틱 시티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도 열렸고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오션스 11도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건물은 200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이름은 그대로 트럼프 플라자를 유지했습니다. 2014년 영업을 중단한 이후 시 당국은 이 부지가 재개발되길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건물 철거가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 한 달 만에 이뤄진 데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건물 철거를 트럼프 퇴임 이후의 상황에 빗대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크랜샤 블루바드 인근 10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총격을 받았고 차 안에는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 교육위원회는 학교 경찰을 3분의 1 감축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흑인 학생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 자금을 전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뽑는 랭킹에서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면서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LA는 93위로 40계단 추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위는 유타의 브로보 오렘이 차지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2명의 아시안 여성들이 잇따라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68세의 아시안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가격당했고 71살의 아시안 여성은 괴한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가격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최근 일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22%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이 같은 속도라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